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얘 지금 집안에서 어떤 그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개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볼 가족은 파양견을 입양하여 6년째 함께 살고 있는 덕이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있고 생기가 없는 아이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보호자로서 최선일까요? 하네스를 거부하고 누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가족들과 있는 것이 더 좋다는 덕이. 덕이는 왜 누나를 피하고 숨는 걸까요? 덕이는 누나와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덕이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도착한 덕이네 가족들. 덕이는 평소 하루에 한 번 정도 산책하고 매주 주말 애견 카페에서 하루 종일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누나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덕이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얘 이름이 뭐예요? 덕이에요. 덕이? 네. 김덕. 김덕이요? 아, 김덕. 네. 그 다 풀어주세요. 몇 살이에요? 지금 6살에서 7살 넘어가고 있어요. 아이고야. 중성화 언제 했어요? 중성화 한 살 하고 3개월 때. 다행이다. 좀 늦게 했어요. 수컷을 왜 중성화 했어요? 저 너무 하라고 다 그래가지고 당연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중성화 했어요. 근데 좀 성격이 변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루다가 이제 해야겠다 싶어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좀 후회돼요. 저도 잘 몰랐어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측대로 걷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점점 갈수록 뛰는 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옆으로 봐도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다리가 너무 좀 짧거나 먹을 때 여기 뒷다리 빼고 먹고 있잖아요. 네. 저러면 애가 혼이 많이 난 건데 누구한테 혼이 났을까? 제가 혼낼 데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좀 많이 혼냈어요. 제가 좀 언제부터 키웠어요? 5개월 때 데리고 왔는데 늦게 데리고 왔네?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위탁센터라고 해서 애들을 맡겨놓고 저희가 데려가는 건데 개인사로 못 키운다 해서 보호소에 맡겼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올 때부터 좀 그 하네스 하는 것도 어려워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삶은 닭가슴살 맛있어. 가봐, 더 가. 요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더라고요. 순삭하는. 천천히 먹지, 시기가 꾹거리고 있어. 이리 와, 더 가. 무서워. 진짜 저렇게 빨리 먹냐? 얘 저기 훈련소 때 혼났어요? 저한테 혼났어요. 근데 옛날에 한 번 유치원을 보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하루. 근데 그날 얘기 듣기로는 계속 안겨만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기저귀 채우면 바로 주저앉아버리거든요. 기저귀를 왜 치워요? 모르겠어요. 거기 유치원은 기저귀를 채운다 하더라고요. 마킹한다고. 그런가? 응. 똥 내려와. 그 방문 꼈지. 일단 산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산책을 하루에 한 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내 배변하고 살아가지고 최근부터 이제 횟수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어요. 똥을 안 싸고 오줌만 싸고 갔네? 저는 근데 얘 키우면서 되게 궁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던 게 꼬리를 잘 안 흔들어요. 근데 그 꼬리를 안 흔드는 게 저라서 안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만 유달리 흔들고 잘 안 흔들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생각도 들고 좀 고양이 같기도 해요. 근데 원래 성격이나 보다 했는데 또 점점 보면 볼수록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얘 중성화 수술하기 전에 영상이 있어요? 18년도 저희 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상. 지금은 얘가 이제 측대부로 갔고요. 그 골반이 뒤로 빠져 있어요. 나중에 고생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못 걷게 되죠. 통증도 심해질 거고. 사람은 이제 골반이 뒤틀린다든지 한쪽 다리가 짧아진다든지 해도 별 그렇게 크게 허리는 좀 아프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개들은 이 보행이 되게 정교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개들은 자기 앞다리 디디는 자리만 미리 볼 수 있잖아요. 내 앞다리가 디딘 자리를 뒷다리가 디뎌야지만 안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못을 보고 피해서 디뎠을 거 아니에요, 앞다리를. 근데 뒷다리가 앞다리 디딘 자리를 못 디디면 못을 밟을 수 있죠. 걔는 자기 앞다리 디딘 자리에 뒷다리가 걸치게 디뎌야만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언제나 보행이 이렇게 서로 밸런스가 이렇게 딱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근데 중소화라는 애들은 이제 뼈의 성장판이 안 닫혀요. 소형견들은 2살, 중형견들은 2살 반에서 3살 사이에 성장판이 닫혀야 되거든요. 뼈가 더 이상 안 자라야 되는데 중성화를 하는 경우는 성장판이 닫히질 않아요. 더 심해지면 못 잡아요. 그럼 못 걷게 되는 거지. 네, 두 번째로 여기 또 이제 대퇴골이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무릎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슬개골 탈구가 생기고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생겨나요. 많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보통 한 8살 정도 되면 무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다른 경우에 슬개골 탈구하고 중성화로 인해서 뼈가 길어져서 생기는 슬개골 탈구는 전혀 달라요. 우리 생식 호르몬이라는 것이 몸에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DNA가 변형된 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역할을 해요. 네. 그걸 못하게 되죠. 못하면 뭔 일이 생기냐면 암을 못 막아요. 중성화하신 분들은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5천만 원짜리 적금 들어오라고. 그래야 나중에 감당이 된다고. 수컷이니까 또 늦게 한 아이니까 다른 개들보다 부작용이 덜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나한테 혼나서 그런 거예요. 좀 이런 행동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개를 볼 때 정상 행동이라는 게 있고 실의 행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아이는 지금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이 아닌 상태. 얘 지금 집안에서 어떤 그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 없어요? 발사탕 엄청 하고 그냥 긁는 거? 그 다음에는 그냥 놀아달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같이 술래잡기 해주고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비비는 거 산책 갔다 오면 무조건 이렇게 다 비비고 입에 뭐가 묻었다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비벼요. 지금 부름이 오는 게 엄마? 네, 엄마가 부르면. 다른 사람은 귀뚱도 안 기분 좋으면 와요. 애가 좀 신이 나 있다 그러면 이제 더가 이리 와 하면 달려와서 왜?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무시해요. 캔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네, 그래서 캔넬에서 자고 그리고 침대 밑에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욕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수면요. 잠은 며칠 안 자도 살고 밥도 며칠 안 먹어도 살고 물도 3일은 안 먹어도 안 죽고 근데 소변을 3일 안 놓다 죽어요. 응급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게 걸려가지고 소변이 막혀요. 요로에 딱 막히면 소변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루 안에 뚫지 않으면 죽어요.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몇 번 가냐면 인간인 경우는 6번에서 8번 가거든요, 하루에.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있는 방법은 실내 배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욕구 중에 한 가지를 못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일단 몸은 적응을 해요. 소변을 신장에서 걸러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안 하고 참고 자면 우리 잘 때 오줌 안 누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재흡수를 해요. 오줌을 재흡수해서 한 바퀴 더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설 욕구가 제한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덜 먹고 덜 싸게 돼요. 뭐 알고 있으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는 이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을 90%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인생 뭐 있어? 먹는 낙에 살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이거 줄 때 앉아 뭐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을 쓸 지가 이제 뜯어 먹는다 그러는데 얘는 항상 앉아 돌아. 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게 한 게 뭐냐면 통제하는 욕구가 있어요,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네. 이런 간식을 줄 때는 이유 없이 주면 안 돼요. 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간식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줄 핑계가 없으면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안자를 시킨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뭘 해줄 때마다 꼭 뭘 요구해, 나한테.
그럼 그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면 짜증이 나겠어요? 짜증나죠. 친구 사귀겠어요? 그 사람이랑? 안 사귀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섞이시도록 돌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애가 말을 안 하잖아, 본인한테는. 저기 가서 그러지. 그렇게 막아서는 순간 먹지 말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구하고 떼쓰게 되고 다른 사람이 손으로 주면 허락받은 게 되고 먹게 되고. 지금 그릇에 먹는 걸 못 먹잖아요. 그거 저기 먹이세요. 먹여서 이참에 개 뺏어버리세요. 주인 바꿔버리세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입으로 줘. 손으로 주고 입으로 먹여.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애를. 근데 저는 다 받아줘요, 저거. 본인 생각에. 아니 근데 진짜 맞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해 막 이러는데 저는 저런 거 다 받아주는데. 아니 다 받아준다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건 나는 아수라백작인데 난 맞아요. 한쪽에서는 다 받아줬고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말하는 거잖아.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아니 남들이 보면 사이코패스지. 맞아요. 어우 그랬어. 어우 그랬어. 한번 나가보자. 한번 나가보자. 데리고 나가봐요. 따라 나오나 보게. 나갈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심정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리대화라는 거라고 심정대화라는 걸 해요. 사리대화는 뭐예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대화예요. 심정대화는 뭐죠?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대화예요. 걔는 사리대화는 몰라요. 심정대화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럴 때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따라나가면 주인 바뀐 거고.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이고 그건 아니야. 아이고 하지 아니야. 않는구나. 같은 중이겠지. 갈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돼. 아 진짜 땀나요. 그래서 고민돼. 아이고 그. 네, 갔다 와. 마음 편하게 갔다 와라 하지 마세요. 따라 나가면 주인 바뀐 거라니까. 그럼 되게 신기하네. 아, 그건 아닌 거구나. 심정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는 교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머릿속에 지금 온갖 정보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그랬어. 저는 저걸 받고 싶은 거예요. 집에 딱 오면 저걸 안 해주니까. 지금 덕이가 생각하기에 저 언니는 사이코패스에다가 아수라백작인데 뭘 하겠어요. 저 탄쌤이 하는 저 오고 그랬어 하고 하는 것이 심정대화예요.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파죽파죽 뛸 것 같죠? 나중에 안 뛰어요. 다 받아주고 나면. 자기 충동 게이지가 차고 나면 차분해져요. 저게 안 되면 자기가 저런 충동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느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요. 상처가 나올 때까지. 그것이 케이지예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아수라백작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다시 마상을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 곁에 있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차분하게 쉬는 것이 아니고, 쉬는 곳은 케이지 아니고 사람한테 와서 있다가 상처가 심해지면 다시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쉬고. 원래는 어머니 옆에서 자야 돼요. 심지어 밤에도 어머니 옆에서 자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제 분가분가하지. 와, 저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봐요. 분가분가. 그러니까 억눌려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 나 처음 봤을 때보다 좋았어. 저거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감정이 다 풀리고 좀 지나면 이제 차분해지고 잘 거예요. 근데 차에 태웠을 때도 갈 때 헤헷거리고 돌아올 때는 자요. 멀미를 왜 해요? 속이 안 좋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멀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탔는데 우리 몸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지나가죠. 그러면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와요. 네 몸은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뇌의 우리 기관들은 내 몸은 가만히 있다고 하는데 시각 정보는 다르죠. 그다음부터 뇌가 이제 적응을 못해서 멀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해요. 왜 그러죠? 내가 움직이니까. 멀미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개들도 똑같아요. 그죠? 개들도 똑같이 멀미를 하는데 개들은 우리보다 시선이 주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들한테 멀미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창문을 못 넘어갈 정도만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코에서 치면 걔는 무슨 느낌이죠? 내가 달리는 느낌. 그래서 멀미를 막아줘요. 차 타는 걸 싫어하는 개는 없어요. 근데 애를 차를 태우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는 차에서 놀고, 그 다음에 차 시동 걸어놓고 놀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세워놓고 놀고, 이렇게 해서 최소 우리가 먼 일에 발을 하나 닦으려고 해도
얘가 기분 좋게 발을 닦이기 위해서는 네. 50번에서 100번의 연습이 필요해요. 대짜고짜 발을 닦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다 오면 집에서부터 그냥 발 이렇게 쓰다듬는 연습, 그리고 간식 주고, 발 한번 잡았다 놓고 간식 주고, 발 이렇게 간지러주고 손으로 하고 간식 주고, 네. 그 다음에 물티슈로 한번 살짝 건드리고 간식 주고, 100번 가까이를 하면서 나중에 물티슈로 발 딱 간식 주고 하면 애가 노는 줄 알고 즐거워할 때, 애가 뭐든지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무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차를 처음 타면 어딜 가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러 가요. 그리고 차 타면 침 흘리고 애 멀미해서 토하고. 그럼 애들이 차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탄생님 같은 경우 울산에 계시거든요. 울산에서 인제까지 올 때 12시간 걸려요. 휴게소마다 다 들리시니까. 놀면서 오는 거예요. 탄이는 차 타는 걸 세상에 제일 좋아해요. 빠방이라 그러면 환장해 지금도.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창문 열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필수. 터널 지날 때 무조건 창문 올려야 돼요. 터널 소리 애가 놀라니까. 네. 그리고 고속도로인 경우 80km. 국도는 더 아래로. 코너 돌 때 쏠리지 않게. 그냥 요령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캔넬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런 요령들을 가지고 차 타는 걸 즐겁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제 차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면 차를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차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거는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아, 떨어지기 싫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차 타는 거 봐야죠. 봐서 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그 문을 열어준다거나 처음에는 이게 낑낑대는 거 늘 있어요. 조금 열어놓으세요. 예, 저 같은 코에 경우. 바람 맞을 수 네. 있게끔. 그래서 애들이 열어놓으면 거기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애기였을 때는 차 타는 걸 되게 그때는 아마 멀미가 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애들 키울 때는 안 그러셨을 텐데 쟤한테는 좀 무관심하셨던 거지. 제가요? 그랬던 거 같아요. 내 애가 멀미했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따님들이 갓난아기 때 멀미했으면 당장 차 세웠겠죠. 그 멀미한다는 것도 알아차렸을 거고. 저희가 이제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친구가 저랑 갈 때는 제가 오토바이가 오면 저는 이제 핸드폰 아예 안 하고 리드줄만 보고 앞에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애기가 오토바이 있으면 전 바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나가고 나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방심하면 바로 달라들고 그냥 좀 그런 게 좀 오토바이를 보고 달려들어요? 네. 짖어요. 짖고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제가 먼저 인지를 해서 더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봐 지나가서 잘했어 이러고 가면 괜찮은데 근데 제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오거나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가시는 분들이 달리는 사람도. 강아지를 보고 한다 속도를 줄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되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는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저는 줄을 잡고 있는데 이 줄을 당겨야 되는 건지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 건지 안고 끌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판단이 안 서요. 예전에 원래 그냥 끌었거든요. 안 된다 하고. 차를 보고는 어때요? 차는 안 그래요. 오토바이랑 네, 오토바이랑 달리는 자전거 사람. 달리는 사람. 이제 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은 못 듣는 소리가 나요. 아,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자극적이고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엔진 소리가 우리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는데 걔들 귀에는 짐승이 어르릉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자동차를 보고 안 그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거지. 지가 으르릉거리기에는 지가 가서 덤비기에는 이 으르릉 소리가 너무 커서 겁이 나는 덩치가 큰 상대인 거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만만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애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작법이라 그래서 탈감각화라 그러죠. 자꾸 익숙해지게 만들면 무덤덤해지는. 중요한 거는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보호자의 상태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난 불편해. 근데 내 감정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빨리 읽는 애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보호자의 심박수를 3초 안에 알아채고 3초 만에 자기 심박수를 맞춰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의 기분을 3초 안에 카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토바이가 온다고 긴장하는 순간 얘는 더 긴장해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가 나타나면 우리 보호자가 저 오토바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날뛰게 돼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해피하게 별거 아니야 하고 기분 좋은 상황을 간식을 주든지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나도 그 상태가 돼 있어야지
내가 저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상태가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응원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지서, 공격해 라고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탈감가가 시키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뭐냐면 나의 상태예요. 이 아이가 나를 카피하기 전에 내가 일단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끔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일수록. 예를 들어서 뭐 이 아이는 뭐 아직 소형견이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특히 진돗개 정도 된 애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소형견이 다가오면 보호자가 막 걱정이 되는 거지. 물어 죽일까 봐. 그러면 소형견만 오면 더 죽여요. 왜? 저 사람이 내 보호자를 위협하는 개들이란 말이에요. 개 생각에서는. 왜? 나타나면 보호자가 두려움이 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덕이를 저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좀 많이 걱정돼요. 일단 쓸데없는 정보를 다 버리세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는 참이잖아요. 저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이 되게 조급했거든요. 사료도 되게 바꿔보고 좋은 걸 바꾸고 뭐 이것저것 다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좋은 사료란 뭔데요? 픽이라고. 좋은 사료의 기준이 뭐냐고요? 좋은 사료요? 그냥 원재료 그대로 가공한 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공부를 했다면서. 그냥 비싸고 알러지 반응 적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만 머릿속에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기호성 좋고 왜냐면 나이가 먹었을 때 더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공부하고 그리고 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 그지? 아플까봐 이런 거 사료에 보면 조단백질 써있죠, 그죠? 그쵸. 단백질이지 왜 조단백질이야? 그거 꿀먹으면 봉원이 돼버리잖아. 가수화 총량이 뭐예요? 모르겠어. 그거 봐요. 정리에너지는 뭐예요? 모르죠. 아무것도 공부 안 했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내가 말했죠. 제가 실컷 놀고 나면 차분해져서 쉴 거라고. 저걸 받아주는 사람이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애가 막 흥분해서 날뛰고 했을 때 또 왜 이래 미쳤어 이게 아니라 우냐우냐우냐 저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저러면 너 이상해 미쳤어 왜 이래 막 자제 좀 해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감정을 풀어줘야죠. 애가 얼마나 맺혔을까.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저 주인 바뀐다니까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저 받아주는 저 느낌이. 따뜻한 느낌. 저기다 대고 뭐 너 미쳤어 왜 이래 하고 밀어내고 뭐 뭐라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아닌 거예요. 저렇게 받아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퇴행이 일어나. 다시 어려져요 애가. 어릴 때 못 받았던 대로 거슬러 가서 다시 받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애가 살아남고 정상적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저 대화하는 소리 들리죠? 저게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얌전해졌죠. 그리고 지금 분가분가 시도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건 뭐라 그래요? 진공행동이라고 그래요. 진공.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정보인 것 같은데 분가분가 나쁜 거라고 배웠거든요. 서열 정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배우고 있었어요. 분가분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놀이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보다 서열이 위다라는 우세 행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분가분가를 할 때는 대부분은 놀이 아니면 흥분 상태를 말해요. 성적 흥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도 흥분을 해요. 정보를 얻으시는 방법이 잘못되셨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양이를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나 5마리 길러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고양이에 대한 조언을 안 해요. 왜냐하면 5마리 길러갖고 뭘 안다는 건 공격성 훈련, 사람을 무는 게가 있어서 내가 얘를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얘가 어떻게 할 줄 우리 가족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련사를 찾는 거예요. 훈련사한테 교육받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씨한테 가. 난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개한테 2번이나 물려서 입원한 애거든요. 왜 가죠 거기다? 유명하니까? 뇌 센서가 뭔가 망가진 거예요. 자기도 개한테 물려서 고민인데 지기한테 물리는 애한테 가서 야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대형견을 기르고 싶은데 대형견 기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착각이에요. 최소한 대형견을 뭐 한 20마리 길러보든가 대형견을 강아지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키워본 사람이든가 그것도 몇 마리를 그 정도 해야 알똥말똥이죠. 그죠?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견종, 그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뭐든지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검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 다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개가 만신창이가 되어 와요. 특히 뭐 울타리 양육 주장하고 뭐 울타리에서 강아지 키워갖고 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애를 영유아기로 다시 퇴행시켜서 다시 고쳐놔야 돼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그걸 2박 3일 하겠다고 와? 무지했어요, 많이. 제 머릿속에 정보 수집하는 그 방식도 바꾸시고 다 버리시고 네. 애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요? 눈으로 말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주쌤 같은 사람들은 걔가 자기 딱 쳐다보면 알아요. 뭐 때문에 쳐다보는지를. 아, 나가자는 거구나, 놀아달라는 거구나, 무섭다는 거구나,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구나, 똥이 급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딱 어린애들 울면 엄마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중에 딱 울면 엄마들이 알잖아요. 오줌 넣었구나, 똥 내렸구나, 배고프구나, 열이 나는구나 다 알거든요. 똑같이 알아요. 걔 눈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눈을 쳐다봤는데 못 알아들어주면 그 다음 애는 어떻게 해요? 와서 마주보고 앉죠. 아,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뱅뱅뱅 돌다가 낑낑거려요. 낑낑거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중성화해도 우리 애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랑 감정 교류가 안 되거든요. 애가 쳐다보면 왜? 뭐 때문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산책 갈래? 배고파? 놀고 싶어? 졸려? 했을 때 우리 애들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그 맞는 말을 할 때 꼬리를 쳐요. 그게 대화예요. 처음에 애가 울면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울면 다 해줘 보잖아. 뭐 젖도 물려보고 뭐 기저귀도 보고 뭐 다 그렇게 해서 배워 나가듯이 애한테 애가 그러면 물어보세요. 다 해봐. 그러면 아 이런 눈빛일 때는 이거구나라고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애랑 대화가 되면 애가 저렇게 감정을 풀 일이 없어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열어놔서 문 열어줘. 너 따라 나오면 주인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바뀐 거예요. 저거 바뀐 거예요.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고 마치 어린애 키우듯이 6살짜리 이하 어린애 키우듯이 스킨십과 정서적 충족을 다 해주지 않으면 애가 정상적인 상태로 못 살아가요. 걔가 왜 고양이처럼 행동하겠어요? 감정을 안 받아주니까.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기 전에 아이가 뭘 원하는지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료가 좋아가 아니고 아이가 원하는 사료는 무엇일까? 무엇이 아이가 원하는 좋은 사료일까?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행복해지는 길은 뭘까? 우리가 간식을 줄 때 그냥 주지 말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 아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유 없이 간식을 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유 없이 준다는 간식은 언제 줄지 모른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아이는 뭐예요? 잠도 못 자요. 그거 기다리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요. 그래서 이유 없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젖 줄 때 이유를 달고 주나? 차려, 앉아, 기다려, 네. 젖 먹어. 이렇게 젖 주는 엄마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시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퇴출시기라는 기간이에요. 그 시기에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믿고 상대방을 믿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도 안 믿지만 자기 자신도 안 믿어요. 우리가 뭘 배울 때는요. A부터 Z까지 배워야지 갑자기 뭐 Y 배웠다가 W 배웠다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고 정확하게 논리에 맞게 그래서 왜라는 말을 붙여서 그 답이 정확하게 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정답인 거예요. 뭐든지 간략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떠드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본인이 왜라고 물어봐서 그게 딱 해소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말은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남자친구의 식사 취향을 알고 영화 취향을 알고 음악 취향을 알겠어요. 사랑하니까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관찰하게 되고 자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부터 봐요. 그 사람이 키우는 개부터 봐요. 우리 멤버십 채널에 보면 한 200명 가까이 있으시거든요. 푸사에 자기 개 사진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두 사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막 머리에 핀 꽂아놓고 옷 입혀놓고 막 난리 났어요. 새해에는 한복 입혀놓고 막 사진 미친 거죠, 그죠? 이제 우리 멤버십 들어서 한 몇 달 지나면 쓱 푸사들이 다 바뀌어 이제. 심지어 사진을 내려버려. 알면 그렇게 돼요. 내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왜 해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근데 행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죠. 개를 키우는 왜 키워요? 내 행복을 나눠주려고. 내가 우울증이야. 개 한 마리 키워서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럼 키우면 안 돼요. 나한테 없는 거는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불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맘먹기 따랐죠. 꼭 다 안 가져도 돼요. 언제 개를 키우면 돼요? 내가 너무 행복해. 이걸 나눌 대상이 필요해. 그럴 때 키우시면 돼요. 언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사랑이 있고 성인의 사랑이 있어요. 달라요, 전혀. 성인의 사랑은 딴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대가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해줬으니까 뭘 해줘야 돼도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바래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불행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안 가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죠. 인간이 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는 하는 개들의 세상을 엿볼 수 없어요. 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뭐냐?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보이고 얘를 위해서 생각하면 다 답이 보여요. 여기서 지금은 얘는 되게 착한 편이고 저게 붕가붕가하고 저렇게 귀찮게 굴고 있지만 저 귀찮아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애가 다가오면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어주면 애랑 대화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나중에 얘 놔두고 올라오면 우리 애들 꺼내서 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덕인의 2박 3일 기초관찰 결과 요약. 첫 번째, 덕이를 기르며 가지고 있는 개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과 다름없이 똑같은 생명임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혼내고 너무 많은 요구로 인해 사람을 피하는 덕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충분한 스킨십을 통해 다시 겹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산책 횟수를 보장해주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덕이에 대해 관찰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퇴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 양육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덕인에는 기초 상담 이후 한 달간 보호자의 행동을 수정하고 다시 방문하여 덕이에 대한 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만에 아카데미를 찾은 덕이는 많이 좋아졌을까요? 다시 찾아온 덕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덕이 힘이 넘치네. 맞아요. 기분이 많이 좋아요. 심화원에서 배우라는 게 뭐예요? 애를 보고 이 기색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딴 거 없잖아요. 공시처럼 이 상황에서 이렇고 저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 본인은 그렇게 되나? 안 되죠. 빗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제가 사람 머리 빗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안 아프더라고요. 빗은 애 피부에 닿으면 안 돼요. 빗살이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이걸로 끝에만 하고. 아니. 왜요? 왜요? 저 이걸로 빗겨주는데 끝에만? 끝에 빗겨주고 점점 내려가고. 빗 갖고 이거 와봐요. 어때요? 아파요. 아프죠? 네. 시원해요? 아니요? 써도 되겠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애기 피부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빗이 안 되는 이유는 빗살이 피부에 안 닿게 손으로 쥐어가지고 이 끝에. 기본적으로 빗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손을 쥐어서 이렇게 빗질을 하라는 뜻인데 끝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빗은 안 되죠. 그리고 맞죠. 이렇게 쥐기만 해도 이게 아플 텐데 이게 안 아파요 이게? 아파요. 하는 게 힘들어. 아유. 와, 덕이 근데 바로 기억하네? 와. 되게 기억하네? 약을 먹이는 건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털이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빗을 손을 이렇게 잡아요. 네. 이렇게. 알겠죠? 네. 이 손이 피부에 닿는 거지, 이 빗살이 피부에 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이해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 위에 털만. 예. 덕이 여기서 찌든내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얘가 냄새를 맡잖아요. 그 강아지 다른 애들. 얘 지금 미용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넘었죠.
아직 털 회복 안 됐잖아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털이 다 자라서 털 끝에 빳빳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방염을 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자라나야 네. 거기에 뭐가 묻어도 베이지도 않고 찌들지도 않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미용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내가 자신 있으면 길러가지고 그 털이 살아나게 할 건지. 확실히 엄마 집에서 저희 집에 옮기니까 그게 공간을 바꿔버리니까 좀 새롭게 다시 적응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꿈을 엄청 많이 꾸고 웃긴 게 제가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자면서 하울링을 해요. 그게 꿈으로 나오나 봐요. 한 번도 하울링 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코도 엄청 골고. 근데 코 고는 거 괜찮아요? 폐가 안 좋아서 코를 고는 건가요? 살이 쪄서 그러고. 자, 정리 좀 합시다. 얘 지금 심장 안 좋고 폐 안 좋고 심장. 대장 안 좋고 엉망이에요. 폐 질환을 알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엑스레이 지금 하얗게 나오지 않아요? 하얗게 나와요. 나오죠? 네. 우리가 이제 폐결핵 같은 걸 알면 네. 앓고 자연적으로 지가 이겨내고 나면 네. 그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네. 지금 폐가 안 좋은 거고 폐가 네. 안 좋으면 당연히 심장도 안 좋아요. 네. 폐랑 심장은 부부거든요. 그것 때문에 호흡소리라든지 심장 박동도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이 보이고요. 네. 더 자세한 거는 수의사한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실력 있는 수의사한테 네. 좋겠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는 아닌 걸로 네.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문제는 지금 장운동이 정상이 아니에요. 네. 원래 장운동이라는 게 장음이 들리는 게 있는데 네. 많이 들려도 안 되고 안 들려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아까 봤을 때는 장운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네. 그다음에 점액변 나오고 장점막이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안 받게 아이를 만지는 네. 거 그리고 본인 판단을 하지 말고 네. 조금만 더 고민을 해요. 저런 빚 가지고 부드럽다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본인 살에도 아픈 걸 갖다가 강아지 피부는요 본인 피부에 제일 민감한 피부에 5배 약해요. 그냥 피나요. 저런 빗으로 빗으면. 노른견 케어 따로 배워야 돼요. 수액 넣는 것도 다 배워야 돼요. 노른견은 나중에 수액 못 넣으면 죽어요. 약 못 먹이고 수액 못 넣고 못하면 애 죽는다고. 어차피 나중에 밥도 주사기로 먹여야 되는데. 맞아요. 아 진짜 많이 변했다. 저기요? 희원 좋았어. 진짜 많이 변했다. 아, 진짜 가라는 거. 누나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회복된 덕이. 덕이는 이번 겨울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계 개선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덕이는 한 달간 아카데미에 머무르면서 연구소에 방문하여 연구소 아이들과 만나기도 하고 다른 개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심화반 교육생 친구들과 대면하며 시간을 보내는 등 누나와 다양한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퇴행으로 유아화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늦긴 했지만 누나와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로봇처럼 무표정했던 덕이는 표현하고 말 걸고 점차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이네 이야기 잘 보셨나요? 덕이는 하루에 한 번 산책하며 가족들의 너무 많은 잔소리와 강도 높은 훈육 때문에 결국 누나를 피해 도망가고 숨는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계현 아카데미를 통해 이제 가족들의 품에서 쉬고 의지하고 기본적인 욕구인 산책을 가자는 표현과 배고프다는 표현 그리고 가족을 반기는 행동 등 사소한 감정 표현과 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이의 지난 약 5개월간의 시간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호자인 우리가 반려견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심리적인 문제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반드시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보호자가 아이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문제행동에서 정상행동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법처럼 빠른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인간에게 먹이를 얻고 정서적 교감을 얻으며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한 몇 안 되는 특별한 종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보호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 반려견과 올바르게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우계현을 믿고 덕이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보여주신 덕이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